일단 다우지수와 S&P 500은 7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는 8거래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우와 S&P는 어제부터 해서 그래도 이 상승폭이 조금은 약하게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강보합권 수준이죠. 뭐 0.2%, 0.3%니까. 근데 나스닥 지수는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상승폭이 꽤 큽니다. 거의 1%에 가까운 상승폭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그죠.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인상을 하지 않고 나중에는 가면 인하하겠지라는 기대감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주들이 더 잘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쉼없이 가다가 조정이 좀 깊게 나올까봐 이제 그게 약간 우려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뭐 이런 거 사실 상승했으면 즐기면 되는데 이게 우리의 그 경험 때문에 막 즐기지도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지수 좋았다라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김우님과 ABCD님 아침 인사 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굿모닝이고요. 이웃TV 화이팅 해주셨는데 힘이 부쩍부쩍 납니다. 오늘 우리 ABCD님 덕분에 힘을 내고 하도록 하겠고, 우리 김우님 제가 예전에 오늘 게시판에 글 안 올려주셨네요 하면서 이제 몇 분 언급했었는데 그때 제가 김우님을 까먹었었나 보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실 가끔 저희 애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럼 그렇다. 이거 너무 오버했나? 그래서 그렇다는 거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요 이슈가 뭐가 있었는지 좀 볼게요. 계속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이제 완화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긴축 끝났어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을 갖게 할 만한 신호들이 자꾸 시장에서 나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57까지 떨어졌어요. 전일보다 한 9bp 정도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확실히 국채 금리가 좀 안정을 찾아가니까 상당히 증시에 있어서는, 투자 심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죠. 특히나 제가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뭐 3년물, 10년물, 30년물 뭐 국채 입찰이 있다고 했는데 3년물 국채 입찰이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발행 금리가 4.74%, 이게 지난 10월에는 4.74였는데 이게 이번에 4.7로 떨어졌거든요. 물론 이 금리 자체는 매우 높은 수준이에요.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4%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높은 수준이긴 한데 일단 지난달보다는 요 금리도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금리가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게 곳곳에서 신호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증시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국제 유가가 간밤에 4% 넘게, 이거는 그냥 폭락이라고 해도 되겠죠.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WTI 기준으로 77.14달러, 배럴당 77달러 수준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2개월 내 이것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완화감이 우려가 완화가 된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국제유가가 왜 간밤에 이렇게 하락을 했나라고 본다면, 일단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는 계속해서 우리 감산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는 국제유가의 상승 요인인데, 중국의 경제 지표가 계속 좀 안 좋죠. 수출 지표가 나왔는데 그것도 좀 예상보다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의 이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 같아 라는 그런 분석들, 그게 국제유가를 하락으로 이끌었는데, 일단 우리 시장에서는 일단 다들 이 금리, 긴축 여기에 모든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서 뭐 국제유가 하락하니까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뭐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봤는데, 우리가 이제 이 경제 상황이 괜찮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좀 저희가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 이슈로 점점 그 무게가 좀 커지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아랫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3분기 미국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빚, 그러니까 뭐 카드 긁고 뭐 현금 서비스도 받고 뭐 이런 거겠죠. 할부 받고, 이게 1조 800억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이게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신용카드 부채가 1540억 달러나 늘었어요. 1년 새. 엄청나죠. 그래서 요 전년 대비 증가한 규모, 이것도 요 신용카드 부채 이걸 집계한 게 1999년부터라고 하는데, 요 집계 이후에 연간 증가폭이 요 정도 나온 게 지금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간 다들 비주로 소비를 했나 싶을 정도로 약간 우려되는 대목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뭐 단순히 신용카드 부채만 늘었느냐? 아니죠. 뭔가 빚이 늘면 따라오는 게 있죠. 연체율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이게 나왔는데요. 지금 90일 이상 결제를 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이 연체율이 5.78%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한 3.69%였으니까 연체율도 너무 많이 늘었고요. 특히 30대, 뭐 이걸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나요? 30대에서는 9%나 연체가 늘었다고 하니까 좀 심하죠. 근데 이 30대의 특징은 뭐냐? 학자금 대출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연령대고요. 뭐 대학 졸업한 지 이제 뭐 10년도 채 안 됐으니까. 그리고 이들은 이제 뭘 할까요? 자동차를 많이 사겠죠. 그래서 자동차 대출, 학자금 대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점점점 연체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지금까지 소비 경기가 괜찮은데 다들 예전에 저축해놓은 거 뽑아서 쓰고 뭐 빚내서 쓰고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우려, 뭐 요걸로도 좀 확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증시는 좋아요. 근데 거기다 제가 뭐 찬물을 끼얹을 필요는 없는데 뭔가 우려되는 이 포인트들이 점점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 최고 시장 전략가인데 요 분이 증시 상승세가 지속되긴 어려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막 미친 듯이 빠지다가 미친 듯이 반등을 하니까 월가에서 의견들이 막 분분합니다. 한쪽에서는 야 이제 강세 전환 신호 나왔어. 산타랠리 연말 랠리 믿어. 뭐 연말에 S&P 500 4,600 4,700 그냥 바로 갈 거야 라는 의견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야 증시 상승세 이어 지속되기 어렵고 급락에 따른 잠깐의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야 라고 보는 의견들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충돌하는데 한쪽으로 쏠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더 위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앞서서 뭔가 경제에 대한 우려들의 포인트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요 마르코 콜라노비치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정면으로 거부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경기는 뭔가 점점 지표들이 둔화되고 있는데 연준은 계속 우겨대는 게 금리 인하는 아직 먼 얘기야. 지금 그건 논의할 단계도 아니야. 우리 현재 이 금리 수준 오랫동안 유지할 거야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정면으로 거부할 가능성 그리고 이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이거 심상치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좀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수익에 대해서 이익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과도하게 낙관적인 것 같아 라고도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탑라인에서의 성장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은 점점점 가격 결정력도 약화될 거고 경기 침체면 소비가 줄어들 거니까요. 거기에다가 마진 압박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어떻게 증시 상승세가 지속되겠니? 라는 것과 함께 그리고 우리 요즘 경제지표 나쁘면 좋아하잖아요. 이제 긴축 멈췄어 하면서 고용보고서에서 이제 고용지표 신규 고용 떨어지고 실업률 오르니까 와 좋아 하면서 그때부터 막 랠리 본격화된 건데 이분은 그래 나쁜 소식은 좋은 소식이야 라는 그 인식 이거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야 라고 하면서 실제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건 매우 좁은 범위라는 거죠. 아주 그런데 이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결국 경기 둔화로 인한 위험이 그런 뭐 긴축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 라는 그 이익보다 이 위험이 훨씬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경기가 침체가 오는 건 연준의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야 이거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오고 기업 이익의 성장이 타격을 받게 되면서 이건 결국은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준이 금리 상황 보면서 금리 인하로 빨리 넘어가지 않으면 시장
조금 안 좋을 수 있어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연준에 대한 경고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런 말이 나올 법한 상황이기는 해요. 그죠? 근데 또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라는 거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주에는 연준 인사들의 말에 우리 시장의 시선들이 쏘이고 있는데, 관련해서 오늘도 멘트들이 좀 나왔습니다. 먼저 오스틴 굴수비 이 시카고 연은 총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분은 아주 그냥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준이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려고 했던 그 노력으로 우리 경제 연착륙이 너무너무 가능해졌어, 가까워졌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정말 경제는 견고하고 인플레이션은 점점 잡혀가는 그 황금 경로에 있어 라고 앞서 우리 그 애널의 이야기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이번에 하고 계시고, 이렇게 보는 시장의 의견들도 사실 많아요. 경제는 꼬꾸라지지 않고 이렇게 연착륙으로 갈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것도 뭐 완전 다른 의견 아니라 그냥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뭐라고 했냐면, 긴축 완화 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인플레이션 목표치 2% 수준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그러니까 긴축 완화라는 건 동결도 포함이 되는 걸 겁니다. 동결과 인하. 그래서 괜히 긴축 완화했다가 우리 뭐 바로 언제까지 이 목표치 달성해야 되는데 못 돌아가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할 준비 안 돼 있어. 이분은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견들이 좀 많이 엇갈렸습니다. 근데 엇갈리니까 뭐 증시에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요. 큰 반응은 하지 않았습니다.